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의 컨버터블 미드십 슈퍼 스포츠카 MC20 중에서도 첼로입니다. MC20은 마세라티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 모델로서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첼로 모델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MC20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 라인업 중에서 최초로 버터플라이 도어와 함께 풀 카본 바디의 모노코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외장 컬러는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고를 수 있지만 현재 보시는 컬러는 첼로에서 고를 수 있는 전용 컬러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아쿠아 마리나로서 자연과 바람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수입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컬러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엄청 신선한 느낌까지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MC20은 슈퍼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전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라인도 굉장히 낮게 들어가 있고요. 또한 엔진은 뒤쪽에 있긴 하지만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한 에어덕트가 이렇게 본인 위쪽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보급형 차량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신선한 디자인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전면부에는 마세라티 엠블럼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로고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엔진열을 식혀줄 수 있는 카본 파이버 재질의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슈퍼카긴 하지만 ADAS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센서가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고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지 최저 지상고도 제 기준으로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도 지능형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디자인도 신규 디자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MC20 디자인하고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MC20 첼로 측면부로 왔습니다. 볼륨감이 느껴지는 휠과 함께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 기준으로는 타이어 사이즈가 245의 35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후륜은 조금 더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은 엠블럼, 마세라티 엠블럼의 삼지창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정차했을 때도 예쁘지만 달렸을 때에도 정말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C20은 600마력이 넘는 고출력 차량입니다. 그만큼 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타공 방식의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전륜 기준으로는 6스피드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확실히 이런 브레이킹 시스템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량이다 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휀다 가니쉬 쪽에는 MC20 레터링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디자인 포인트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도어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20은 최저 지상고도 굉장히 낮습니다. 좀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높은 방직턱 구간에서는 리프트를 띄워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MC20은 미드십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바로 제 옆쪽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 효율도 중요해서 이 휀다 가니쉬 쪽에는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에어덕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에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기 저항 개수는 0.38cd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첼로 레터링과 함께 이 중앙부에는 브레이크 등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그리고 전면부에 프렁크도 있지만 트렁크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약 100리터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사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슈퍼카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공간은 장바구니 2개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닫을 때, 열 때는 전동이긴 하지만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힘을 줘서 닫으면 돼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처럼 굉장히 날렵하고 고성능을 지향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램프도 수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중앙부에는 마세라티 레터링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비교적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뒤에도 엔진열을 식혀줄 수 있는 에어덕트가 상하단부로 나눠져 있고요. 또한 중앙 집중식의 머플러도 MC20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디퓨저가 대형으로 좌우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스토퍼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MC20 첼로 실내입니다. 일단 실내를 들어왔을 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승하차는 약간은 힘든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MC20은 2인승 컨버터블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는 총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덮여져 있지만 옵션상으로 알칸타라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형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고요. 또한 가죽의 재질도 비교적 고급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요거를 알칸타라로 넣는다면 좀 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이게 기본적으로 센터를 포함해서 도어 트림 쪽에는 알칸타라가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MC20의 레터링과 함께 이탈리아 국기가 요 크러쉬 패드 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납 공간이 작기는 하지만 조그맣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안쪽에도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소재도 그렇고 마감도 깔끔한 편에 속해요. 하드탑 같은 경우는 전방부에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내려가면서 위쪽에 탑이 올라옵니다. 오! 탑을 열고 닫는 데까지 약 11초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여름에는 불투명으로 해놓으면은 자외선이 조금 더 실내에 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세라티 MC20 첼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카본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좌우쪽에는 알칸타라로 이루어져 있고 상하는 가니쉬가 아니에요. 리얼 카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촉감도 다르고 뭔가 만졌을 때의 그립감도 다릅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은 좌측에 위치하고요. 우측에는 런치 컨트롤 버튼입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이 6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기능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핸들에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라이트를 위한 버튼들, 또 요거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그 안쪽에는 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요게 트렁크 버튼이에요. 전반적으로 심플하면서도 버튼이 몇 개가 없어서 뭐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에어벤트도 좌우쪽에 운전자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에는 제동,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에는 얼마나 이 스로틀이 개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래프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카긴 하지만 전방부에는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기어 셀렉터가 굉장히 단촐하고 심플합니다. 후진 버튼과 주행 버튼 이렇게 2가지밖에 없고요. 파킹 같은 경우는 이 D드라이브를 놓은 다음에 좌측에 있었던 파킹 시스템 요거를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은 오픈을 위한 버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요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윈도우가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센터 쪽에는 비상등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선바이저도 조그맣긴 하지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사이즈가 조그맣죠. 그리고 거울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옵션인지 아니면은 원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울은 없어요. 일단 뭐 공간면에 있어서는 이게 미드십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이 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뒤로 갈수록 되게 막 으르르르 막 되게 시끄럽거든요. 아무튼 이 차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달려봐야지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드디어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마세라티의 슈퍼카 MC20 첼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슈퍼카를 타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대다수의 슈퍼카들은 안전성, 고속 안전성을 위해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요 MC20 첼로도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마침 또 앞에 포터가 있거든요. 1톤 트럭. 1톤 트럭이 거의 덤프 트럭 정도의 덩치인 것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트 포지션 뿐만이 아니라 일단 오늘의 저의 음성 녹음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왜냐면은 실내
실내 정숙도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와일드한 편에 속합니다. MC20을 달리는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DNA 자체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차량들하고 아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도 잘 해놓는다고 해놓긴 했지만 외부 소음 유입도 많이 들리긴 한데, 일단 외부 소음 유입보다는 제 등 뒤에 엔진이 있거든요. V6 3.0 가솔린 엔진의 사운드가 넘사벽으로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제 음성이 잘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너무 궁금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GT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웻, GT, 스포츠, 코르사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GT 모드는 가장 컴포트하고 노멀한 드라이브 모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행을 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근데 마세라티의 MC20은 DNA 자체가 슈퍼카인 만큼 GT 모드로 달리더라도 편안함과는 거리가 살짝 있어요. 특히 이런 다리 이음새 구간, 도로의 요철이라든지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갔을 때 그 노면의 요철이 뭐 몇 미리가 튀어나와 있고 몇 미리가 꺼져 있으며 어디가 약간 움푹 패이고 이러한 노면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고속으로 달려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노면의 피드백을 잘 알려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일상주행, 그러니까 얘를 데일리카 혹은 출퇴근용으로 탄다면은 이러한 자잘한 진동이나 충격들이 운전자에게는 피로도로 누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자동차 리뷰어라 하더라도 슈퍼카를 자주 탈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막 진짜 무슨 레이스 선수가 아닌 이상, 레이스 선수도 사실 내 차 아니면은 이런 슈퍼카를 자주 타볼 기회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타봤는데 재밌기는 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 옆에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있거든요. 트랙스는 사실 소형급이라서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요 MC20을 타면은 트랙스가 거의 뭐 중대형 SUV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처럼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MC20은 차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고로만 따지자면은 1200mm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일반적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수치죠.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첼로 같은 경우는 오픈 에어링, 뚜따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조금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지금 제가 물리거울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요랬을 때는 사실 리어 뷰, 그러니까 후방 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레버를 한번 올리면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각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양 끝쪽으로 좀 벌어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의외로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마세라티 MC20을 타고 도로를 이렇게 질주를 하면은 차가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전폭은 2m가 안 되기는 하지만 뭔가 2m가 넘는 차들처럼 이 차선 하나를 거의 꽉 채워서 다니는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뒤 리어 쪽에 휀다가 볼륨감이 엄청납니다. 그 볼륨감 때문에 차체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의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참고로 윈도우 버튼은 도어 쪽에 없고 이 센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야지 창문이 열리는 타입입니다. 이제 창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외부 소음을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풍절음도 다소 많이 들어오는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갔을 때 지금처럼 로드 노이즈가 굉장히 강렬한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전고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 최저 지상고도 거의 지금 땅하고 붙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기 흐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는
노면 소음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6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일반적인 올 시즌 타이어가 아니고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서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접지력을 위해서 타이어 트레드부터 소재가 아예 다른 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해주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되게 시끌벅적하죠.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속 50km 이내에서는 하드탑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속 50km 이상이라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안 좋은 노면 상태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오우, 야. 이게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가장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모드인 GT입니다. 서스펜션의 방식은 더블 위시본 방식의 능동형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드럽게, 중간, 하드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가장 부드럽게 세팅을 한 거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속도 감속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도 속도 감속 구간에는 페인트가 격자로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한 노면의 요철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어줍니다. 사실 이런 슈퍼카는 막히는 구간에서는 되게 피곤하거든요. 차를 컨트롤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승차감도 그렇고 소음에 있어서 좀 피로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는 뭔가 해피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드디어 MC20의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센터 쪽에 위치합니다. 이게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전방의 클러스터 디자인도 약간 변화가 되지만 혹시 엔진 사운드가 달라진 거 느껴지실까요? 운전자인 저는 느껴지거든요. GT 모드, 일반적인 모드에서도 되게 시끌벅적한 V6의 엔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갑자기 기통이 2개가 추가가 돼 8기통의 음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기통이 추가가 되는 옵션이 있는 건가?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어머,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 무서워요. 세상에. 아니, 약간 그 8기통이 들어가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뭐지? 다시 한번. 야, 미쳤다. 오, 야, 진짜 이거는 말문이 막히는데요? 와, 제가 사실 이렇게 고마력의 차량을 처음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 8기통 엔진을 사용했었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MC20을 만들면서부터 마세라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제작한 네튜노 엔진이라고 있어요. V6 3.0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8기통에서 6기통 다운사이징이고 뭔가 고성능차 치고는 3.0, 3리터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애게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솔직히 말할까요? 8기통짜리 차를 탄 것과 똑같습니다. 가속감은 8기통이에요, 완전. 그래서 다시 한번 밟아보면 쭉 갔을 때, 와, RPM이 8,000까지 솟아. 와, 변속, 와! 아, 대박이다.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의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근데 지금 이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인데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마세라티 MC20 첼로는 V6 3.0 가솔린 터보 엔진의 DCT 8단 조합으로 630마력에 73
6.4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참고로 제로백은 무려 2.9초입니다. 아니 제로백이 2초 때면은 진짜 전기차를 제외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달리잖아요? 엄청나요. 진짜 얘는 미쳤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차를 만들지?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세팅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무서워. 그리고 실제로 달리면. 그리고 정말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게 엔진이 어쨌든 간에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막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달려보잖아요. 그러면은 고배기량 고성능 자연흡기 엔진처럼 이 압축비가 되게 짜릿합니다. 실제로도 MC20에 적용이 되는 네튜노 엔진은 포뮬러1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배기량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처럼 압축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터보차저 특징이 저 RPM에서의 터보렉도 아예 없게 느껴지고 있고요. 진짜 이거는 타봐야지 압니다.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못하는데 타보면 알아요. 타보면 얘는 진짜 진또백이구나, 요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MC20 첼로는 공차 중량이 1700kg대, 그러니까 1.7톤 정도가 됩니다. 고성능 슈퍼카 중에서는 순수 내연기관인데 이 정도면 사실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드탑은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일반 쿠페 라인과 비교했을 때에도 좀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렸을 때에는 이 1.7톤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이 MC20을 오늘 처음 탄 게 아니거든요.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행복하고 운행할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 차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진짜 너무 재밌다. 자, 이번에는 전방에 신호가 걸렸습니다. MC20은 전장이 낮고 최저지상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높은 방지턱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속 40km 이하에서는 프론트 리프터 기능이 있습니다. 핸들 요 버튼을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살짝 지금 올려볼까요? 웅 하면서 이게 최대 50mm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cm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은 약간 리프트를 업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주행을 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좀 험지 구간을 탈출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리프트 업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또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마세라티 MC20의 조향감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그게 휠하우스를 치고 계속 다다다닥 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게 휠하고 차체를 보면은 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차체가 한 50%에서 60% 정도 덮어주고 있는데 이런 MC20처럼 슈퍼카나 고성능 차들은 주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거의 휠하우스가 바퀴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염화칼슘이라든지 좀 모래, 흙이 많은 곳을 지나가면은 휠하우스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퍼카긴 하지만 나름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는 지원이 되진 않고 그냥 이제 리어, 후방 정도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화질이 지금 차 가고 있거든요. 화질이 약간 2000년대 감성이야. 성능에 너무 많은 투자와 너무 많은 세팅을 많이 해놔가지고 카메라는 퀄리티가 다소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전에 깜빡이 소리도 달라요. 들리시나요? 뭔가 이런 철제를 탁탁탁탁 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이게 차체가 크지는 않은데 회전 반경은 엄청 날렵하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저속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고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속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그렇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진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요거는 일반적인 보급형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높게 잘 세팅이 되어 있지만 고성능차, 슈퍼카임을 생각을 한다면은 뭔가 저속에서는 조금 더 날렵한 핸들링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했을 때 그때 조향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게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MC20의 코너링 성능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야, 아주 재밌군!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근데 약간 오버스티어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후륜 기반이라서. 근데 기분 좋게 오버스티어가 나면서 진짜 사실 직발도 좋긴 하지만 코너 구간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보통의 슈퍼카나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직발도 좋긴 하지만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그립력을 위해서 세팅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부터가 광폭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정말 진짜 계속 코너를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재밌어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말만 하는데? 그럼 여기서 급조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었을 때 차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지가 알아서 먼저 가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하고 핸들 딱 틀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먼저 가 있어. 내 육체는 저기 아직 3차선에 있지만 차는 먼저 4차선에 와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펀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정말 기민한 반응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웃긴 게 요즘 슈퍼카나 스포츠카 같은 거 있잖아요.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안전에 있어서 편의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세라티의 MC20 같은 경우도 크루즈를 핸들 좌측에서 버튼으로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셋! 이제 알아서 차가 가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차선 보조나 핸들 보조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거는 주행 보조,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타는 차량들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기대하면은 안 돼요.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크루즈고 어댑티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0km로 만약에 세팅을 해놨어. 그러면은 그 속도로 가는 거고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거리 조절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사실 이런 63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량의 연비를 측정하는 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저는 막히는 도로를 한 7 그리고 고속주행을 3, 7대3 정도로 주행했을 때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리터당 5.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차량들은 연비가 무조건 한 자릿수가 나오는데요. 평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나오는 것도 아닌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잠깐 정차해서 뚜껑을 열고 한 바퀴 돌아보려 합니다. 두둥. 마침 또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는 탑을 열고 달려야죠. 요래 달리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가 좋아져요. 자, 그래서 마세라티 MC20 첼로 어떠냐? 사실 슈퍼카는 운전하는 순간 너무나 짜릿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기에 하차감을 완성시켜주는 완벽한 디자인까지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 갖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가격은 시승 차량 기준으로 3억 9,870만 원인데요. 굉장히 고가 차량이라서 그런지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MC20은 국내에서 딱 2대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MC20을 보는 날은 복권을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